오늘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언택트 비즈니스, 언택트 이코노미 시대에서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산업군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카카오는 시장의 기대치를 가뿐히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더 특이한 점은 2020년 들어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로 언택트 비즈니스들이 그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치, 그 기대치를 다시 한번 뛰어넘은 점이에요. 지금 트렌드면 카카오는 잘 될 거야 라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점들을 그 컨센서스를 뛰어넘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건 네이버나 삼성전자, SK텔레콤과 같은 언택트 시대의 주목을 받는 다른 대형 IT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카카오의 1분기 매출액이 8,68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82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2.9%, 영업이익은 218.9%는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쯤 되면 증권가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카카오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플랫폼 비즈니스, 다른 하나는 컨텐츠 비즈니스인데요. 우리가 IT 서비스의 구현을 얘기할 때 5G나 LTE, 와이파이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날아오면 노트북이나 휴대폰, 태블릿 등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단말 위에 놓이는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이 있고 이 위에서 영화나 음악, 웹툰과 같은 이야기를 제공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 중에 플랫폼과 컨텐츠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잡고 있어요. 플랫폼은 다시 톡비즈와 포털비즈, 뉴비즈로 구성이 되고 컨텐츠는 게임과 뮤직, 유료 컨텐츠, IP 비즈니스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플랫폼의 톡비즈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카카오톡. 근데 카톡이 올해로 딱 10주년 됐죠? 몇 살 축하합니다. 카톡 기반의 선물하기, 선주문 후생산 구조의 메이커스와 이모티콘, 카톡에 배너 광고를 넣을 수 있는 톡보드, 기업 카톡 계정에서 상담이 가능한 챗봇들이 이 톡비즈에 들어가고요. 합병 기준 이전에 다음에 PC와 모바일 버전, 카카오 스토리. 얘도 은근히 골칫덩이죠. 카카오 스토리 등의 포털 비즈, 그리고 카카오가 야심차게 밀고 있는 모빌리티와 페이먼트를 포함한 뉴비즈가 플랫폼 비즈니스의 삼총사입니다. 카카오는 플랫폼 못지않게 컨텐츠에도 집중하고 있어요. 우선 카톡에서 바로 접속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설치 없이 직접 게임이 가능한 이런 걸 스낵 게임이라고 하죠. 게임 부분과 음악 서비스인 멜론, 그리고 음악의 유통 사업과 티켓 사업을 포함한 뮤직, 웹툰과 웹소설, 웹드라마를 볼 수 있는 카카오 페이지의 유료 컨텐츠가 있고요. 라이언과 어피치 등 너무 귀엽죠. 존재감 짱짱한 캐릭터들로 사업을 하는 카카오 IX 등을 포함한 IP 비즈가 컨텐츠 사업의 4대 천왕입니다.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는 플랫폼과 컨텐츠 사업의 비중이 비슷해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더라도 다들 골고루 비중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신 성장세를 보면 좀 제각각이기는 한데 카톡 기반으로 늘어나는 톡비즈와 카카오페이가 이끄는 뉴비즈, 그리고 캐릭터 분야는 쭉쭉 상승 중이에요. 쭉쭉 앞으로도 기대가 큰 영역들입니다. 자, 그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택트 시대로 인한 부스트를 받은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삼성전자를 살펴봤을 때처럼 언택트 트렌드가 반영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나름 관심 있게 봤던 항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일 관심이 가는 영역이 톡비즈였는데요. 역시나 컨콜에서 비접촉과 비대면으로 인한 상승세가 주로 언급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본다면 팬데믹 발생으로 카카오톡 이용자의 주요 지표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6월 말에는 카카오톡의 트래픽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말에 카카오톡 이용 시간이 주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발신 메시지량도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본다면 그냥 메시지를 쓰는 카카오톡도 늘어난 부분이겠지만 음성으로 통화하는 보이스톡과 영상으로 통화하는 페이스톡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텍스트만 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음성과 영상으로 영역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톡을 기반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쭉쭉 늘어나고 있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특히 늘어나는 선물들의 건강과 위생, 실내 활동에 대한 제품들도 많습니다. 기존에는 교환권 같은 쿠폰 선물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직접 배송되는 선물들도 같이 그 비중이 늘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 얘기가 같이 언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카톡의 이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광고주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물론 광고 산업 자체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대신 새로운 매체를 찾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찾아온다는 점이 또 하나의 눈여겨볼 점이에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광고할 수 있는 매체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카톡 광고에 관심을 가지면서 광고주들이 찾아오는 점, 이게 바로 주목할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의 내용에서는 2월까지는 광고도 감소세였다가 3월부터는 회복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발표되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은 카톡 기반의 광고 사업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보다 더 주목을 받고 여기서 더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실제로 언론이나 증권사에서 이번 실적 발표를 좋게 봤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삐지 쪽에서 나왔던 광고 사업, 이 부분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뉴비즈 영역에서도 카카오에 기대해볼 점들이 생각보다 많았었어요. 우선 페이먼트 결제 분야에서
카카오의 성장세는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 14조 원을 넘어갔고요. 작년 이맘때랑 비교하면 거의 40%의 성장을 이뤄낸 거예요. 실제로 카카오페이의 매출액, 거래 금액 말고 매출액이 2017년에 100억, 2018년에는 700억, 2019년에는 1,400억으로 뛰어올랐는데 올해는 보다 큰 폭의 성장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역시도 1분기 기준으로는 1,2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그동안 적자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반기부터는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준비했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산 규모가 22조 원을 넘어섰고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같은 제휴 신용카드들도 만들어내고 있으니 연말에는 더 큰 폭의 성장도 기대해봅니다. 아마도 그래서 IPO를 준비하는 걸 거예요. 게다가 페이먼트와 모바일 뱅킹은 서로 엮여서 시너지도 날 수 있어요. 지금은 간편 송금 기능이나 저금리 대출 같은 부분에서 어필하는 점이 꽤 많은데 이제 신용카드들도 같이 붙게 되고 직접 신용정보 평가도 할 만큼의 고객들이 쌓여가고 있으니 여기에 증권계좌 개설 속도까지 덧붙는다면 카카오는 금융 영역에서도 할 일이 많아지고 그 목소리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언택트 시대에 악영향을 받는 사업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뉴비즈의 모빌리티 사업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비접촉, 비대면의 트렌드가 차량의 운행이나 이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는 이 시점에 좀 더 적극적으로 판을 키워놓고 나중에 활성화될 때 그 과실을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컨콜을 진행했습니다. Q&A 영역에서 별도 모빌리티 쪽으로 언급됐던 건 없었는데요. 대신 앞부분의 발표에서 카카오티 블루택시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한편 주차 사업 범위도 같이 늘려가겠다 그러면서 에버랜드나 코엑스 같은 부분이 예시로 나왔었습니다. 이런 발표들로 미루어 보면 모빌리티 영역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컨텐츠의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비접촉 트렌드가 심해지다 보니까 집에서 폰으로 웹툰을 보고 웹드라마를 보다 보니 유료 컨텐츠의 측면에서 양적, 질적 측면 모두 성장 중입니다. 아무래도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건 분명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질의 컨텐츠를 가져와서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유료를 결제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 카카오의 페이먼트들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쉽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게다가 컨텐츠의 성장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피코마를 통해서 일본의 웹툰, 컨텐츠 사업 확대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점이 또 하나의 주목할 부분입니다. 언택트가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모바일에 최적화된 컨텐츠라면 K-웹툰, K-드라마 이름을 달고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언택트 트렌드 혜택을 받을 것 같았던 뮤직과 게임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뮤직의 멜론 서비스 이용자가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전분기 대비 5만일 거예요 아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점에 비하면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대신 다른 부분들이 선전했으니까 뮤직이나 게임은 2분기에 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목받았던 부분은 카카오톡 기반의 광고와 커머스 그리고 페이먼트까지 어우러진 핀테크 영역과 그리고 우리나라와 글로벌에서 동시에 진행됐던 유료 컨텐츠 사업의 확대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아마도 2분기에는 다른 업체들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카카오는 어찌 보면 좀 더 탄탄대로를 걸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뮤직이나 게임 같은 부분도 같이 성장하면 좋겠어요. 영상 조금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